그리고 하나 이제 여쭤볼 게 있어요. 네. 지금 제가 자료를 하나 띄울 텐데요. 마튼대 제레미 시겔 교수님이세요. 네. 인플레 막으려면은 약을 써야 되는데 쓰려면 제대로 써라.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어느 정도 공포감이나 이런 불안 심리는 많이 반영이 됐으니까 지금 이제 주식을 사면은 1년 후만 하더라도 후회 안 할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이 와중에 이렇게 의사를 표현해 주셨거든요. 네. 또 우리 유동원 본부장님이 이 교수님도 제자셨다면서요. 네. 네. 아무튼 뭐 유명하신 분이고. 수업 들으셨어요? 예, 들었었던 것 같고요. 네. 제가 학교를 잘 안 가서 거짓말이고요. 네, 들었습니다. 모범생이셨잖아요. 네. 좀 아닌 척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네. 아무튼 네. 이제 이분이 얘기하시는 게 미 연준의 스탠스가 바뀌는 게 그대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어요. 네. 사실 우리가 우리 인정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인정을 해야죠. 제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은 미국 증시가 이번에 중간 조정일 거다. 그래서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의 조정이고 S&P 500이 10에서 20% 정도 조정받으면 다시 반등을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틀렸던 부분은 인플레이션이죠. 근데 이제 그 인플레이션 부분이, 유가와 그 곡물 가격, 그죠? 그래서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유가가 크게 급등을 했고, 또 여기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지금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시장이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시장에서 결국은 금리를 미리 빨리 먼저 올려야 되는, 긴축을 빨리 해야 되는 시나리오였는데 늦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들 얘기한 게 미 연준이 여태까지 얘기했던 게 너무 늦었다. 그래서 미 연준이 틀렸다라고 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빨리 해결하려면은 최대한 빨리 올리는 걸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속도가 이렇게 보면은 0에서 0.25, 0.5, 0.75 이렇게 그러니까 점점 빨라지는 걸로 가버리잖아요. 이런 시장에서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장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속도가 예상보다 더 많이 올라가면 문제가 이게 크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건 이제부터는 그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게 멈추는 거. 그러니까 미리 100bp를 딱 올려버렸으면 제레미스가 교수님께서 말씀한 게 미리 100bp 딱 올렸고 그 다음에 0.75, 0.5 이랬으면 시장이 그래 한번 충격 빵 받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속도가 더뎌지네 하면서 좀 괜찮은 건데 그게 아니라 안 올린다며. 근데 0.25 올렸어. 그럼 0.25 올린다고 좀 한 달도 안 지났는데 한 달 지났더니 또 더 세게 올려야 된대. 0.5. 그 다음에 또 이제 0.5에서 파월 의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난달에 대놓고 얘기했어요. 0.75는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지 않다. 자꾸 말을 바꾸니까 그러니까 성질이 배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또 0.75 딱 올리니까 이제 이번에 0.75 올리면서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몰라. 아오. 나 몰라. 네. 그냥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오면 우리는 계속 올릴 거야.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차트,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이런 그림이 나오면서 웃으라고 나온 건지 뭐 어쨌든 원래는 인플레이션을 놔두고 경기 침체를 그러니까 경기 침체로 안 가고 그냥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걸로 원래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었다면 네. 이제는 이제 미 연준이 금리를 왕창 올리면서 우리는 인플레이션 잡힐 때까지 금리 올릴 거야. 즉 경기 침체가 와도 금리를 계속 올릴 거야 식의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럼 이건 이제 다시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제 결국은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미 온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부정적으로 막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처음에 금리를 올리는 속도를 빨리 올려놓고 천천히 했으면 경기 침체가 그래도 안 올 수 있는 힘이 있겠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경기 침체가 와도 인플레이션 잡을 때까지 계속 올린다라는 메시지가 전달돼 버리면 경기 침체가 언젠가 오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밸류에이션에 경기 침체가 온 거를 자꾸 반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올 거를 이미 기정사실화 시키고 시장이 얼마나 더 빠질지 어느 정도가 지금 적정 가치인지 이걸 지금 다 계산하고 있거든요. 지금 월가에 계신 모든 분들의 대부분 매니저들이 거의 지금 이제는 90%가 올해 또는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온다로 집어넣고
네. 모델링을 돌리고 거기에 대한 적정 가치를 구하고 그리고 지금 운용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제 경기 침체에 빠지는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결국 미 연준을 우리가 가장 믿어야 되는데 미 연준을 믿지 못하겠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한번 보세요. 이 도표 한번 보시면 이게 점도표인데 뭐 저도 이걸 철떡같이 믿었었죠. 네. 그러니까 왕창 틀렸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7월 달만 하더라도 보시면 아니 9월 달만 하더라도 보시면은 금리 안 올린다고 했어요. 네. 내년도에 아니 올해 그 내년도에 뭐 평균적으로 한 1% 정도 올린다. 그러니까 0.25씩 4번만 올린다. 8번 중에서 0. 이렇게 지금 예상이었단 말이죠. 9월 달이. 근데 지금 계속 올라가서 이 차트를 보면 이게 이 9월 달이었으면 지금 짙은 파란색이 지금 현재란 말이에요. 그럼 뭐냐면 0%에서 3.5까지 끌어올린 거지. 이만큼 올렸죠.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는 덜 올린 거고. 그 다음에 내후년도는 거의 이제 갭이 별로 없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장기는 똑같고. 이거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금 미리 얻어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준에서 이제 결국 이제 어떻게 되는가가 중요한데 지금 미 연준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를 좀 제대로 이해를 하자면 우리가 지금 중립금리 이하에 있는 것이 잘못됐다. 우리 중립금리는 그럼 도대체 뭐냐? 맨날 우리가 질문하거든요. 미 연준 총재들한테. 근데 미 연준의 이 의원들은 중립금리는 똑같이 2.5%다. 거의 계속 2.5%다라고 해요. 그러면 기준금리가 2.5% 밑에 있으면 이거는 인플레이셔널이라는 거죠. 기준금리보다도 낮게 금리가 있으면 미 연준 의사들은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오면 욕을 얻어먹게 돼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립금리까지도 안 올려놓았으니 계속 인플레이션이 나올 거고 그러면 욕을 먹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 파웰 의장이 얘기하는 거는 중립금리까지 빨리 끌어올리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 이제 0.75가 나왔고 이번에 0.75 7월 달에 하면 그러면 이제 2.25가 돼요. 근데 제레미 시갈 말씀하시는 거는 1% 해라 이거잖아. 1% 하면 딱 중립금리 와요. 근데 이제 속도가 그러면 네. 계속 빨라지고 있잖아요. 계속 빨라지고 있을 때는 장이 못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미국 시장도 옛날에는 확 빠지고 확 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그게 아니라 쥐지지 빠지다가 이제 확 빠지면 그때부터 오를 수 있는 건데 그게 지금 인플레이션 숫자 확인해야 되고 7월 27일 날 미 연준이 0.5에서 0.75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1.0이 오픈돼 있잖아요. 그러면 더 올릴까봐 못 사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환경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중립금리가 돼요. 그렇죠? 7월 달 올리고 그리고 9월 22일 날 올리면 중립금리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제 중립금리 넘어갔을 때 얼마나 더 올리느냐 이걸 공포심을 지금 자극했어요. 어떤 공포심을 자극했냐면 미 연준의 인터널 리포트가 나왔는데 올해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최소 4%에서 맥시멈 7%까지 올리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이 안 잡힐 거다라는 인터널 분석 자료가 있었다.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중립금리 2.5에서 이제 속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또 계속 올리는 거 아니냐 연말까지. 그러니까 왜냐면 9월 달이 지나고 나면 2번밖에 안 남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9월 달이 지났는데 3.25면 4% 이상으로 올려야 되면 또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거는 인터널리 분석하는 데이터고요. 그럼 인터널리 분석하는 데이터였는데 왜 금리 안 올렸어요? 작년에. 진짜. 그죠? 네. 그래서 그걸 보고 할 수는 없고요. 미국의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의 금리가 되면 이게 경기 침체를 완전히 만들 수 있는 경우가 될지를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금리를 만약에 3.5% 이상 올리면 그게 너무 오래 가면 이게 경기 침체로 완전히 연결되고 그러면은 미국이 패권을 잃을 가능성 또는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그런 경지, 중국과의 경쟁에서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미리 먼저 올리고 3.5에 도달하고 나면 3.0에서 3.5에 도달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올리는 속도를 더디게 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도표로는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속도가 7월 27일 날 0.75가 되는 일이 되던 속도가 높을 거고요. 네. 그때까지는 계속 변동성. 그러면은 이제 기준금리가 2.25 이상 되고 중립금리 근처까지 가죠.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에 올리는 속도가 떨어지면 0.5로 떨어지면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이상으로 올라가요. 그럼 이때 이게 떨어지면 이때부터는 시장이 그래도 이제는 감당 가능하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속도가 떨어져야 돼요. 속도가 계속 가속화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걸 보고 있으면 결국은 올해 안에는 바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올려도 즉 3%대에서 3.5%대까지 올려도 경기 침체가 올까 안 올까? 요게 중요하죠. 만약에 3%에서 3.5%까지 올렸는데 경기 침체가 안 온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시장이 그 속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빠르게 반등을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3.5%까지 올리는 게 끝이 아니고 더 올린다. 첫째. 둘째는 그렇게 되니까 결국 경기 침체도 올 거다. 자, 요거가 붙어버리면은 반등이 아니라 올랐다가 또 다시 빠지고 경기 침체가 올 때까지 또 계속 또 빠지고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지금 상존하는 거죠. 지금 정리를 해보면 일단 기준금리, 중립금리가 2.5%까지 가는 거를 일단 그걸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속도나 금리 인상 속도가 점점 낮아지는 거를 다음으로 체크를 해야 된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것 그게 같아요. 떨어지면은 네. 사도 되고 네. 세게 사도 되고 그게 아니라 안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러면은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이런 얘기들 하세요. 이 숫자 보시면은 리테일 인벤토리 이게 뭐냐면 가게의 소비자들의 리테일 회사들 있잖아요. 소매업. 네. 이 회사들의 그 인벤토리 재고의 규모가 지금 역대 최고치로 올라갔다. 빌리언 달러.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갔다. 요 빨간 숫자. 네. 자, 요거로서 막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경기 침체 간다. 사람들이 안 사는 거 아니냐 이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명목상 GDP가 늘어난 규모. 어마무지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거를 매출액으로 나누면 역대 최저치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딜레마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absolute 금액, 그러니까 절대 금액이 커졌기 때문에 그게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나라에서 언론에서 제일 많이 썼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역대 최고치다. 금액이 뭐 얼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못 오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100%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GDP의 몇 프로냐 아니면 매출액의 몇 프로냐 이걸 봤었을 때 이렇게 낮은데 부동산 가격 뭐 아니면 소비 이런 것이 확 죽을 거고 막 지하실로 내려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이미 결정을 내가 내려놓고 네. 거기에 숫자를 갖다 끼워 맞추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의 미국의 가계 펀디멘탈 소비자들의 펀디멘탈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확 올라왔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이 상황인 거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좀 잡히기 시작해요. 근데 금리 이자는 올라갔어. 그렇지만 내가 임금이 계속 들어와. 그러니까 실업이 안 생기고 내가 계속 임금이 전년 대비해서 5% 올랐어. 6% 올랐어. 그러면 유가에서 좀 쓰고 그 다음에 뭐 주택 사는 거에도 이제 사고 이게 또 다시 되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래 가느냐 오래 가려면 그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가계 펀드멘트 망가져야 돼. 그래서 그때처럼 2008년 위기가 터진 것처럼 네. 집 살 수도 없고 나 직장도 없고 노답. 네. 이럴 때는 진짜 계속 침체가 오래 가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위축이 됐다가 시간이 1분기 지나고 2분기 지났는데 나 괜찮네. 내 호주머니 사정 괜찮네. 그럼 또 쓰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경기 침체가 일시적으로 올다 하더라도 다시 정상화된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중요한 거고 그걸 지금 보면서 우리가 투자의 패턴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